김부선 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는 방송하는 오늘 9월 10일이 다시 경찰에 출석하기로 한 날이에요. 예. 근데 경찰과 김부선 씨 사이에 나 10일 날 못 나가 공적인 일정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아마 난방 관련한 재판이었다고 하는데 그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 있거든요. 자기들도 뭔가 조사하는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협의 조율을 하는데 10일 날 나오세요. 10일 날 못 나가. 나 14일 날 나갈 거야. 이제 거기에는 이제 뭐 난방 관련한 재판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변호사가 선임되냐 안 되냐의 문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김부선 씨가 지금 14일 오후 2시에 경찰에 출두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14일 날 나오는 건 무효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14일 날 출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경찰에 통보한 거죠. 나는 14일 2시에 갈 테니 알아서 처리해라. 통보하고 이제 가겠다고 한 건데 지금 뭐 페이스북에 모금 메시지를 올렸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 변호사비 마련인 것 같은데 진행비라고 이제 스스로는 진행비 모금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건 뭐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긴 해요. 변호사가 필요하긴 할 테니까. 근데 변호사도 하지 못하는 일을 먼저 의뢰인이 정리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변호사가 법적 대리인으로서 어떤 정확하게 일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죠. 지난 방송에서 마차님이 굉장히 훌륭하게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각각의 인터뷰마다 내용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진짜인지 김부선 씨가 스스로 딱 정리를 해서 대응 방향에 대해서 정해놔야지 변호인이 그 일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번의 인터뷰에서 계속 달라졌던 그 말들 중에 어떤 게 사실로 선택할 건지에 대한 내용 정리는 변호인이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부터 먼저 딱 정리를 한 다음에 모금을 하시면 저도 10,000원 정도는 뭐 입금할 의향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단순히 김부선 씨를 뭐 응원하고 지지하는 분들의 어떤 돈만 이렇게 받아가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경찰 출두할 때 당시에 다음 출두 그러니까 10일에 출두할 때 변호사와 같이 출두를 하겠다면서 그날 진술을 거부했었어요. 네. 그 앞에 그 인터뷰하면서 정말 장황하게 이재명 지사에게 하는 편지 같은 것까지 다 읽고 했으면 10일 날 출두를 정확하게 해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좀 더 신뢰가 갔을 텐데 이번에도 또 비슷하게 변호사가 구해지지 않은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동안 몇 명의 변호사가 거론이 됐지만 수임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우리가 봐도 너무 알겠잖아요.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이번에 올리신 페북에서 본인이 이제 경찰과 대화한 캡처 화면을 올렸는데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되지 않았고 아파트 관련 중요 재판이 있습니다. 14일 오후 2시 출석하여 성실히 수사 받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포토라인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페이스북에 썼던 거 계좌번호 저는 알려드리고 싶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씁니다. 민망하지만 하나은행 김부선 135-910292-71607 예. 다시 읽어달라고 하시는 분 없길 바랍니다. 못 따라 적으셨으면 페이스북으로 직접 가보시면 되고요. 검색해보시면 나오는데 김부선 씨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안타까움이 많아요. 저는 이분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워 죽겠다 이런 게 아니야. 이 감정이 뭐냐면 좀 안타깝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전 누구를 조롱하고 싶어서 이 의제를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이분 때문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사건이 벌어질 때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뭔가 막 이슈가 되잖아요. 김부선 인터뷰 대 김부선 인터뷰 비교해봐도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쭉쭉 만들어지다가 그 당시에도 포토라인 준비해서 분당 경찰서 들어갈 때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가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30분 만에 나와. 그리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오기로 다시 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과 조율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경찰하고 통화를 막 해서 조율을 합니다. 사실 그날은 방송이 많아서 못 나가고요.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 거라고 물어서 경찰이 오케이 하면 출석해서 조사하는 게 합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경찰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자기가 또 지정한 거죠. 그리고 나서 꼭 그런 얘기를 하셨어야 될까요? 포토라인을 준비해달라고? 왜? 저는 핵심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포토라인. 포토라인은 뭐 준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길 텐데 저는 이게 김부선 씨가 약간 짠한 마음이 들긴 하죠.
원래 직업이 배우인데 그 배우로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곤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냐고요. 스스로 논란을 만들어서 배우로서의 어떤 자기 능력을 발휘할 그 길을 스스로 차단시켰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인터뷰하셨던 이상규 민중당 대표님도 그렇고 예전에 통합진보당에서 이제 의원 면직됐던 김재현 의원, 청년 의원으로 했다가 이제 그 지역구 의원이 되는 게 실패했던 뭐 김광진 의원이나 장하나 의원 이런 분들도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막혔을 때 자기 노동을 통해서 해결한다고요. 그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내가 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노동력을 통해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로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막혔으면 노동으로서 해결할 시도를 먼저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김부선 씨가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그렇게 자기 삶을 진짜로 고민하고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 주변에서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그 모든 배우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자기가 스스로 다 차단시켜 놓고 결국에는 아무런 노동에 대한 뭐 대가도 아니고 나 불쌍하니까 도와주세요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시도를 접근을 하면 사실 그걸 이쁘게 바라볼 사람이 사실 김부선 씨를 지지하다가도 내가 왜 도와줘야 되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 노동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논란에 불을 지폈으면 그 논란에 책임지는 뜻이라도 마차님이 정리해 주셨던 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내 기억이 어디가 잘못된 건지 실제로 내가 주장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스스로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지난 지선 때 네티즌 모금액도 한 2천만 원 정도 거쳐서 전달이 된 걸로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과 2-3달 만에 또다시 후원금으로 직접 이야기를 하니까 더 많은 비난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상상임신, 상상불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김부선 씨에 대한 진정성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용어인데 이 사건의 발단으로 돌아가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난 저 사람과 사귄 적이 있다. 근데 저 사람은 아니라고 한다. 이게 핵심이잖아. 근데 이제 제 경험상 기억이라는 건 정말 신기해서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든 하지 않았든 그 주변 정황은 과거의 흔적으로 어딘가는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당해서 조사를 받을 때도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그런 정황이나 사건이나 상황들을 다시 추적하기 위해서 과거의 자료들을 뒤쳐보고 그 당시에 동료들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면 그 동료들도 당연히 모르죠. 그렇게 중요성이 큰 회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지만 내가 다시 그렇게 질문을 제기하고 어떤 근거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그 사람도 다시 한번 과거를 되찾아보고 하면서 증거 자료를 통해서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거든요. 그런데 그 되살아나는 기억의 그 디테일이라는 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기억이 아니라 사람들의 공통의 기억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 발언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가려지고. 근데 몇 번의 김부선 씨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놓고 있는 증거 자료가 다 지금 틀리죠. 이렇게 믿을 만한 게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다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또 자기 적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이 조금만 섞이면은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하고 심지어는 페북에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 제일 싫은 게 무슨 새가 날아든다 해서 뭐 이런 저런 얘기 했더라고 꼰질러 바치는 새끼. 그러면 고소할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고소할 거리도 아닌데 들어보지도 않고 열심히 도와드렸구만. 에휴 어쨌건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어마어마히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근데 이게 대중의 관심을 받으면서 부정적인 이름으로 사실상 억울에 가깝습니다. 딱 한 번 경찰에 가서 내가 갖고 있는 증거를 내놓거나 자기 의견을 말한 뒤에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면 돼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딜레이 되고 보는 사람마다 짜증이 나고 설사 말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사귀었다는 걸 증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라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는 한 두 사람이 사귄 적이 있다라는 증빙은 내가 당신을 사랑해, 우리 둘이 사귀었어라고 인증해놓은 무슨 어떤 자료가 있지 않는 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불투명하고 만나고 나서 진짜로 어떤
연인 관계였는지 아닌지도 증명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논란이 일어났을 때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만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설사 두 사람 사이에 사귄 적이 있다고 해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증거를 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반박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사귀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가 없어. 근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하고 안 사귀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는 김부선 씨가 사귀었다고 증명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채널A 인터뷰 때 지난번에도 언급했었지만 이재명 지사를 고소하는 죄 중에서 혼인빙자 간음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혼인을 빙자해서 간음을 한 거기 때문에 네. 내가 이 사람하고 혼인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깊은 관계였다면 정말 이 사람이 나에게 뭐 프로포즈를 했다던가 하는 정황이 하나라도 있으면 저는 그런 로맨틱한 스토리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아니 솔직히 뭐 결혼을 약속했다고 하면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총각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혼인을 하자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예, 있어요. 이야기의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빈가는 없어졌다고. 네, 없어졌죠 또. 근데 문제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귄 적이 있다고 굳이 이제 인증을 받고 싶으면 뭐 예를 들면 뭐 두 사람 사이 사실혼 관계다 이런 것도 아니고 예전에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귄 적이 있다는 걸 인증받고 싶어 해. 근데 그게 완벽하게 허위 사실이면 그 말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고소 고발을 해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정치인이야. 그래서 선거가 끝난 뒤에 법적인 대처 처벌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이게 여러 건이 있는 거예요. 선거 때 바른미래당 김용환 쪽이 고소 고발한 사건이 있고 예. 이재명 캠프 쪽에서 고소 고발한 사건이 있고 근데 같은 경찰 수다 보니까 이걸 병합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선거 이런 걸 떠나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뇌피셜로 난 사귄 적이 있는데 증거는 없어. 그러면 그게 관련해서 명예훼손이라든지 누구든 그 언급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이 사람을 고소를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그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으로 무조건 들어갈 때는 주장한 사람이 먼저 증거를 제시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의혹을 제시한 사람이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실제로 사귀었든 안 사귀었든 상관없이 사귀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은 그걸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증거를 내놨을 때만이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를 언제 소환하느냐 이런 문제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거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을 때만이 소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증거를 못 내놓고 있는데 트위터 한번 가보세요. 이재명 도지사를 언제 소환하냐고 막 아니 주장한 사람이 증거를 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가서 이건 이렇고 저렇고 해명할 기회가 있을 거 아니야. 예. 주장한 사람이 아무 증거를 못 내놓고 있어. 경찰이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그 경찰하고 주고받은 문자에 그 캡처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마지막에 김부선 씨가 경찰에게 묻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시간을 변경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재명은 언제 소환하나요? 저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언급도 불편하지만 가장 불편한 건 따님에 대한 언급이에요. 자꾸 김부선 씨가 그 따님에 대해서 어떤 딸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사실 따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따님은 성인으로서 자기 삶을 열심히 꾸려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바른 사람, 그러니까 잘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잘 커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놓아주셔야 돼요. 그냥 자기 스스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는 어른으로서의 태도를 보이셔야지 이게 내가 내 딸을 위해서 지금 내가 투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끌어들이시면 그 따님의 사회생활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자꾸 따님을 끌어들이시는 게.